양부모의 상습적 학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정인이. 정인이 사건 이후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얼마 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반복되는 아동학대 막을 방법은 없는지 김혜민 변호사와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양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부 A씨는 입양한 딸 2살 B양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A씨는 지난 8일 오전에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을 이용해서 B양을 수차례 때렸고 그 뒤로 잠든 B양이 깨어나지 않자 그날 오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 데려갔지만 뇌출혈 등 상태가 심각해서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뇌손상뿐 아니라 온몸에 멍자국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B양은 뇌의 3분의 2가 손상돼 수술을 받았지만 호흡과 맥박은 있으나 의식은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양부 A씨가 유치장 나오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네. 학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네,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처럼 뒤늦은 사과에도 양부는 구속이 됐고 양모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관련된 사항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양부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모에 대해서도요.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서 학대 방임 혹은 직접 학대 가담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양부와 양모는 친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혹시 친자녀들에 대해서도 학대는 없었는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까지 입양기관에서 방문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학대 정황을 그럼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에 B양을 입양한 뒤 관리를 맡은 기관은 입양기관과 지자체인데요. 모두 4번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직접 방문 조사한 것은 작년 10월과 올해 초 단 2번에 그쳤고 네. 그마저도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측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연령이 되는 아이들은 모두 다 가서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네. 시에서는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읍면동 단위에서 대면 조사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밝힐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추가해서 살인죄를 첫 번째 죄명으로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죄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양모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에 대해서도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양모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안타까운 게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명 정인이법도 만들어졌는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인이법이요.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에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숨지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정인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문제는 만약에 아이를 계속해서 학대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법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처럼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때린다든지 할 때 그 법이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비유하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적어도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운전을 좀 조심하고 속도를 낮추는 것처럼 네. 실제 일상생활에서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이 학대가 있을 때 사후 처벌만 강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예방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방적 조치는 일단 실질적인 체크와 관리입니다. 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요.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면 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영아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사건처럼 학대로 인해서 결국 의료기관까지 가야지만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할 때 실질적으로 단순히 부모의 말만 들어보고 겉으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신체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것이 의무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지난 2월에요.
중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조사하도록 하는 일명 아동학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러한 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서 정부와 사회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훈육하기에 앞서서 좋은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